실내를 보시면은 일단 그 벤츠답게 인테리어가 상당히 깔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 차랑 동일하고, 이클 같은 경우에는 윈드실드 밑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CLE 클래스는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온 부분들이 상당히 이쁘고, 이게 이제 좀 과하다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과하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과하면 끄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뒤에 2열까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실내에서 이런 은은한 무드 조명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마음에 안 들면 끄면 되잖아요, 그죠? 없으면 못 켜는데 끄고 싶으면 끄면 됩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 차에 들어간 거랑 동일하고, 이렇게 멀티 컬러로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색상도 CLE200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밝기랑 효과 이런 거를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일하네요. 컴포트에 들어가면은 시트, 그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CLE200이랑 좀 다른 부분은 일단 마사지가 들어갔네요, 그죠? 마사지 시트가 들어간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허리 받침도, 와, 이거 이렇게 조절할 수 있네. 이거 되게 좋다. 측면 받침은 뭐지? 측면 받침을 하니까 이쪽 시트에서 뭔가 이렇게 딱 올라오네요. 이제 퍼포먼스. 예, 사용, 시동을 켜야 되면. 이렇게 지금 퍼포먼스 부분에는 또 완전 다른 이런 메뉴가 또 있네. 이렇게 이제 지포스, 이 가속도, 요게 있고, 요거는 제 차에도 있어요. 그리고 엔진에 들어가면 여기 토크랑 출력이 나오는 부분은 동일한데, 여기에 이제 아이콘이 조금 더 완전 AMG 특화된 그런 UI가 또 들어갔네요. 요 부분은 이제 터보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냉각수 온도랑 엔진 온도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은 제 차에도 있는 기능이고, 이 그래픽이 좀 전체적으로 좀 달라요. 그리고 얘는 뭘까? IWC? 이게 뭔가 기록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거 같은데, 뭐 요런 메뉴가 추가가 돼 있네요. 요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설정에 들어가면은 뭐 이런 그 ADAS 기능들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의 이 주행 모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일한데, 좀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배기 시스템이 밸런스냐 파워풀이냐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가변 배기로 하면은 파워풀로 하면은 뭐 둘 다 열리고, 하나만 하면 한쪽만 열리고,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그 머플러 왼쪽에서만 연기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한쪽만 쓰다가 파워풀 하면 반대쪽을 또 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긴 해요. 웰컴 페어웰시 프로젝션. 이게 바꿀 수 있네. 이게 시동 걸 때 이 앞에 비춰주는 이 웰컴 라이트 있잖아요. 이 패턴을 바꿀 수 있네요. 그리고 도로 위 디지털 라이트 투사 기능은 뭐지? 이 밤에 라이트를 이제 도로에 이렇게 투사를 해서 이런 경고나 알림 같은 거를 요 바닥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또 들어갔네요. 순정 대비는 이제 티맥 기반으로 들어가 있고, 이오나이저랑 실내 방향 뭐 이런 게 또 추가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요. 예. 이게 CLE 450하고 이 AMG에 들어가 있는데 200에는 없어요. 여기에 방향제를 넣으면은 향기롭게 나오는, 그리고 여기에는 하이패스가 있네. 그래서 여기 오버헤드 콘솔 부분 다 동일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등도 동일하네요. 뷰티 미러가 아닌 부분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는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코팅이 되어 있는 시트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여름에 이렇게 뚜껑을 연 상태에서 햇빛이 많이 비쳤을 때 이 시트가 뜨거워지지 않게 그렇게 특수 코팅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트에도 보시면 AMG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눌러서 앞뒤 조절하는 부분은 제 차랑 동일해요. 이렇게 조절하는 부분은 동일하고, 여기 그 헤드레스트 높이는 여기에 있는 레버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통풍 열선, 그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에어스카프 맨 왼쪽에 있는 메뉴, 여기 에어스카프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사실 시트가 좀 낮다 보니까 그 타고 내릴 때 이 발이 살짝씩 좀 걸리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 위치는 좀 별론데 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페달 같은 경우에는 200이랑 동일하고, 그리고 여기 텔레스코픽 핸들 조정하는 이것도 전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 동일합니다. 매트 같은 경우에도 AMG 매트는 제 차에도 AMG 라인이라서 들어간 건 동일한데, 여기에 이제 AMG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고요. CLE20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뚫려 있는데 여기 스피커는 없거든요, 200은. 근데 450하고 여기 AMG CLE53 같은 경우에는 부메스터 서라운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컵홀더, 이 부분도 지금 사이즈는 동일하게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게 돼 있어서 여기에 이제 제가 자주 들고 다니는 텀블러 요거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거 한 개는 들어가는데 큰 거 두 개는 안 들어가요. 이쪽에는 안 들어가요. 컵 두 개 놓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상당히 좁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무선 충전 패드 있고, 요거는 이제 고속 충전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5V입니다. 그죠? 이쪽도 5V고 얘도 동일하게 아마 5V일 거예요. 5V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충전 단자는 다 그냥 고속 충전은 아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닫으면 여기에도 이제 AMG 요 부분이 또 다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탑 오픈 클로즈, 그 다음에 여기 윈드 디플렉터랑 여기 에어캡 열리는 버튼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콘솔 박스 공간은 되게 작아요. 여기 뭐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왜냐면 변속기가 원체 크다 보니까 제 차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기 운전석 공간도 어떻게 보면 여기 무릎이 좀 닿거든요. 그 부분은 CL200하고 동일해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이 차도 CL200이랑 뼈대가 같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감은 다 똑같아요. 여기에 무릎 닿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뚫려 있고요.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텀블러가 안 들어가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튼들은 이제 아까 주행하면서 봤죠? 여기 요 버튼들이 두 개가 추가가 돼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인데 너무 이뻐요, 이거. 여기에 디스플레이를 넣었다라는 게 저는 정말 점수를 진짜 100점 만점에 이제 만점 주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돌리면은 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엄청 직관적이고 바로 보여서 되게 좋아요. 굳이 여기 AMG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안 바꿔도 되거든요. 얘는 그냥 이렇게만 바꾸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제 차도 그렇고 이 AMG도 그런데 모드를 이렇게 바꾸면 계기판은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계기판은 안 바뀌더라고, 제 차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계기판이 스포츠 계기판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스포츠 계기판 있고 슈퍼 스포츠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자동으로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또 별도로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메뉴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차량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또 돼 있는 부분이 좋아요. 그래서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죠?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왜 이거 바꾸면 자동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왜 이게 안 바뀔까? 제 차도 안 바뀌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클래식 내비게이션, 보조장치 서비스 이런 부분은 지금 동일하고요. 엄청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레이스, 슈퍼스포츠, 기본, 그리고 최소, 설정,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눈높이에서 이렇게 딱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 크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의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의자가 앞으로 가면서 뒤에 이제 사람이 앉을 수 있는데 뒷자리에 앉을 때는 이렇게 뚜껑을 열고 앉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 뭐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받쳐주니까 되게 편하고, 대신에 여기 각 같은 경우에는 각도는 좀 서 있어요. 그래서 뒷자리는 확실히 불편합니다. 카브리올레 차량 치고는 뒷자리가 그래도 넓은 편이에요. 여기 이렇게 파져 있기 때문에 이 무릎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하지만 좀 좁은 거는 사실이고, 그래도 여기 발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긴 해요. 가운데 이제 뭐 컵홀도 있고 여기 뭐 휴대폰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수납 공간에 있는데 그 USB-C 단자는 없어요. 그래서 뒷좌석에서 충전을 하려면은 앞좌석에서 이렇게 빼와야 된다. 그리고 뒷좌석에 이렇게 그 아이소픽스까지 지원되는 모습을 알 수 있고, 이 시트도 폴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트 폴딩이 돼서 하면은 넘어가죠. 이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넘어오는,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길다란 물건을 넣을 수 있어요. 그죠? 어쨌든 뭐 시트 접으나 안 접으나 뭐 트렁크 공간에 차이는 없는데 그냥
스키 같은 거 넣을 수 있다. 예,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뒷좌석은 뭐 성인이 타도 일단 부담은 없어요. 부담은 없는데 이 장시간 타면은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제가 탈 때는 보통 뒷자리는 짐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에어캡이라고 해서 이쪽이 조금 더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위로 조금 더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앉았을 때 머리를 바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에어캡이 달려있는 부분이 또 좋아요. 그래서 오픈 에어링을 즐길 때 이 에어캡을 열면은 머리가 덜 날리거든요. 그리고 요걸 열면 뒤에 이제 윈드 디플렉터도 같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게 왜 있냐면은 뒤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예,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윈드 디플렉터를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벤츠 오픈카는 여기 윈드 디플렉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요것만 해서는 좀 효과가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있는데, 그죠? 여기 구멍이 있고 저기 구멍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저기까지 연결을 해서 이쪽을 아예 이만큼 벽을 세우는 윈드 디플렉터가 옵션 파츠로 또 있습니다. 그게 장착하고 뭐 이렇게 분해하고 하는 게 귀찮아서 안 쓸 것 같아서 안 샀거든요. 근데 그거 사신 분들은 만족감이 또 크신 것 같더라고요. 엔진룸을 한번 보면, 엔진룸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와,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구멍 뚫려 있었던 부분은 진짜로 뚫려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흡음재 위에 단열재까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 반만 돼 있네? 왜 이렇게 반만 돼 있을까? 야, 그래서 보시면은 트윈터보 엔진, 그죠? 직렬 6기통. 제 차에 들어간 엔진이랑은 완전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엔진룸 자체는 크기는 같은데 들어간 게 달라요. 그래서 완전 꽉 찬 그런 엔진이 딱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아, 여기가 이제 휠하우스가 이쪽이라서 여기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휠하우스 위에 이런 산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하나 더 해가지고 되게 튼튼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오셔액 넣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코칼콘 그 깔때기가 있어야 돼요. 깔때기가 있어야 흘리지 않고 잘 넣을 수 있습니다. 이쪽이 좀 시원하네요.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뜨겁네. 이쪽이 좀 뜨거워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단열재를 이쪽에만 해놓은 건가? 이게 엔진이 직렬 6기통인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열이 다르다. 이쪽이 왜 뜨겁지? 이렇게 닫아주면 되고요. 그래서 트렁크 같은 경우에 CL200이랑 동일하게 트렁크 용량이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뭐지? 블랙박스. 블랙박스 설치한 박스가 여기 있고, 여기 하단에도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차 사면 주는 박스. 퓨즈 박스구나. 여기에 이제 퓨즈 박스고요. 그물로 고정을 시킬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그물망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만 되어 있고 한쪽엔 안 되어 있는 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뭐 다 비슷비슷하고, 좀 아쉬운 거는 전동이 아니고 내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열 때는 이렇게 누르면은 열리거든요. 닫는 거는 수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킥 모션이 되거든요. 요게 킥 모션이 되는데, 킥 모션은 되는데 닫을 때는 수동이다. 이제 복귀를 해볼 건데요. 일단 탑을 닫고 그리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 그런 차예요 지금. 이 CLE 200을 타다가 이걸 타니까 진짜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 이런 거를 엉덩이 맛 배렸다고 하죠. 내 차도 뭐 나쁜 차는 아닌데 확실히 비싼 건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죠? 이제 또 다시 공항 고속도로로 왔고,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활성화가 이렇게 또 되고 비활성화 되고,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은 위에 메뉴가 바뀌고
여기 메뉴를 누르면은 밑에 메뉴가 바뀌어요. 보시면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기, 배기가 커졌다가 소리가 작아졌다가, 그죠? 그리고 노래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이 차가 부메스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Close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 and love is all we'll ever trust. Yeah. No,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And on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 And on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And on we'll go. 노래를 들어보니까 일단 제 차보다는 소리가 되게 깔끔해요. 소리가 되게 깔끔하고, 근데 우퍼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트렁크에 우퍼가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이 좀 차이가 크네요. 트렁크에 우퍼가 있었던 뭐 iX나 그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울렸거든요. 막 진짜 저음이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조금 더 깔끔한 음색을 내준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음색은 깔끔한데 저음이 뭐 엄청 풍부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 이 오픈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스피커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탑을 열었을 때 노래가 좀 잘 들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 깔끔한 소리를 내주지만 저음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승을 좀 해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에코 모드가 없다. 이 AMG의 에코 모드를 바라는 건 좀 욕심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에코 모드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으로는 크게 뭐 아쉬운 부분은 없어요. 일단 가격대도 뭐 CLE450이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CLE450을 살 이유가 있나 싶은, CLE450을 살려고 생각하셨다면 돈 조금 더 써서 AMG로 가시죠. AMG가 맞습니다. 디자인하고 이런 엔진하고 변속기하고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고요. AMG CLE53 카브리올레 모델의 시승 3단 겸정 문의는 KCC 강서 목동 전시장에 김예건 대리님을 찾아주시면 친절하고 편안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AMG CLE53 카브리올레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괜히 시승한 것 같아요. 차 바꾸고 싶은데. 지금까지 소설가 유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